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최영덕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올해 마지막까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2022년도 연간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지난 2008년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과를 좀 만들면서 국내 증시가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못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코스피 기준으로는 연간 마이너스 24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4%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한 해를 보낸 것은 맞고요.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%, 그다음에 S&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9%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30%, 33% 정도 하락 마감을 한 거니까 상당히 조금 언더퍼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미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음,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죠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단행이 되면서 상당히 증시에는 부담을 줬고요.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던,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했었던 뭐 인터넷 관련주라든지,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주들, 그다음에 뭐 이러한 이제 인터넷,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주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으면서 하락을 했던 것이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다수의 섹터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또 플러스를 보여줬던 섹터들은 또 있습니다. 예, 그게 로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,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죠. 예, 전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이 전쟁 리스크의 이면에는 에너지 관련된 이제 에너지 전쟁에 가까운 그런 성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주들의 아웃폼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던 그러한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음, 전반적으로 이제 미 연준의 고강도 기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강도 정책 자체가 뭐 증시뿐만 아니고 뭐 채권이라든지 뭐 외환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물 경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에 한 0%에서 0.25% 기준금리 자체가 현재는 4.25에서 4.5%까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아졌었고, 그리고 신흥국에서에 대한 자금 이탈도 상당히 좀 가속화되는 그림들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러한 흐름들 자체는 좀 피해갈 수는 없었던 그런 좀 내용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2023년도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눈높이는 기준금리는 올해,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쪽으로 좀 가는 것이고, 그리고 주식시장의 큰 특성상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선반영 측면이 좀 강하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단계 정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준금리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을 주가에는 좀 반영을 했고, 그리고 시장에서 실물 경제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지금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게 시장에서에 대한 분석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간들을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.
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중간재가 됐든 완성품이 됐든 생산을 하고 이 생산품이라든지 중간재에 대한 소비 자체가 제3국을 통해 가지고 좋은 그림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서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기간을 2024년도 상반기에는 좀 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더라고 되면은 출하량보다 재고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니 국내의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산업 생태계와 같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군들 쪽에서는 그 기회를 초반에는 좀 찾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와 더불어서 뭐 이와는 반대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중국 쪽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리오프닝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부분들을 많이 폐쇄 정책에서 이제 오프닝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노이즈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갑작스럽게 감염 접수가 확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 쪽에서에 대한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. 그리고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오는 이 중국인들에 대한 PCR 검사라든지 이러한 이제 방역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리오프닝을 함과 동시에 감염자 수의 증가는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중국이 감염자 수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오고 나서 정상적인 산업 활동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전 세계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023년도죠. 2023년도의 상반기는 기회와 리스크가 좀 공존될 수 있는 뭔가 이제 상당히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들을 좀 선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기회를 주겠죠.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나 전 세계 트레이딩에 대한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반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22년, 그러니까 23년도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금리 시장에 대한 안정화도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예측하는 레벨 뭐 상단 지수, 그러니까 상단 금리겠죠. 그 다음에 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상단 금리, 그리고 상단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2022년도가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이제 막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하게 되면 완연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바로 2023년도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2023년도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산업에 대한 출하량 자체는 줄어들지만 재고도 마찬가지로 같이 줄어드는.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필연적으로 보기는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부정적인 경기 침체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전체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그널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에 대한 지수 저점은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롱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 자체는 상반기로 잡기보다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넘어가는 그 시점서부터 경기 지표들의 바닥 시그널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물론 2023년도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100%뭐 항상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2022년도로 보내고 나서 2021년도의 연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거나 해봤었을 때 거의 맞았던 게 없어요.
거의 마셨던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사실은 2023년도에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,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도 뭐 매 월마다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좀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적으로 좀 체크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. 다만 뭐 한 해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십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22년도의 한 해의 소회 상당히 좀 아쉬움도 많고 참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. 그 다음에 2023년도 역시 돌아오는 한 해도 그쵸? 개묘년이죠. 개묘년. 토끼의 해인데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한 해가 예상이 되지만 쉽지 않은 한 해 속에서 어,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만들어냈었을 때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이득, 그러니까 금전적 이득 포함 뭐 다양한 이점 자체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,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. 하지만 항상 그렇다시피 산업의 사이클이 나왔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그리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장기간 동안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시장 성격을 생각을 해보자면 올해 2023년도의 하반기에는 5천 원 만에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 아닌 기대감도 가져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와운의 회원님들 2022년도가 상당히 조금 저 역시도 힘들었었고 대다수의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힘들었었던 한 해였다면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한 해를 좀 예측을 해보고요.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,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2022년도를 좀 지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도에는 그 지배력 자체, 영향력 자체는 조금씩 감소가 좀 이루어지며 경제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좀 원년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짧게나마 좀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와 같이 모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성공하는 한 해, 그리고 참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제가 즐겨하는 사람은 아닌데 돈을 많이 버는 모든 사람이 모든 저와 인연이 닿고 저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조금은 좀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뭐 좀 두서없이 뭐 시장 얘기 잠깐 좀 했는데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제가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